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글로벌 증시 대부분 국가 증시가 다 올랐고요. 이번 주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고 또 코스닥이 3주 연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8월 23일 이후에만 8조 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코스닥은 5일 중에서 4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도 강도는 크지 않다, 오히려 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좀 갈라서 매매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뭐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빠진 국가들 거의 없을 정도로 올랐고, 홍콩 증시는 이제 신규 상장주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거고, 어쨌든 대부분 증시 다 올라갔다. 뭐 상승폭의 차이는 있지만 다 올랐고요. 종목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그 후에 뭐 애플,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서, 확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졌고, 뭐 반도체만 약간의 어떤 노이즈들이 좀 나오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틀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등락폭이 크진 않은데, 근데 이틀밖에 안 열렸는데 알테오젠이 무려 13.6%나 올라갔어요. 지수를 거의 뭐 끄집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 상승의 상당 부분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에서는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했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자동차주가 여러 호재가 계속 겹치고 있죠. 뭐 금리 내리면 할부금융, 이자 내려가니까 자동차 할부로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 되는 거 아닌가? GM하고의 어떤 제휴라든가 하여튼 등등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자동차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뭐 조선이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목별로 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FOMC 끝나고 나서 여러 인사들 발언이 나오는데, 이게 또 이번 주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FOMC 이후에 이제 나온 발언들을 보면,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좀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인하했다. 그리고 물가는 목표 달성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흐름이다, 흐름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할 것 같으니까, 침체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침체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또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빠르게 대응할 거야. 그래서 시장을 좀 안도시켜주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 사람 이제 연준의 2인자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빠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돼서 0.5%포인트 그래서 내린 거야. 그리고 향후에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이거 고용 얘기하는 건데, 지표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공격적인 인하도 할 거다. 그러니까 0.5 또 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파월보다는 오히려 또 한 발짝 더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반면에 이제 미셸 보우만 이번 회의에서 유일하게 0.25 주장한 사람인데, 인플레이션하고 잡은 건지 이거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인플레이션 잡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좀 경솔하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인하 속도는 좀 완만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향후에 이 사람이 발언하는 날 또 파생 쪽에서 좀 시장을 이용해 먹을지, 요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FOMC 직후에 나왔던 주요 지표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이거는 제조업 지표,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이거는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원래 뭐 몇 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실업수당이 청구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건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OMC 이후에 이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 아니구나, 경기 침체 아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제로 뭐 GDP now, 그러니까 현재 지표를 토대로 경제 전망을 해보는,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추정을 해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오는 걸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3% 근접한 숫자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 시그널은 없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번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침체 때문에 내린 거냐, 아니면은 경기 침체 없는 인하냐, 여기서 일단은 투자들은 경기 침체 없이 인하되겠구나. 그럼 뭐 주식시장이 이미 최고치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는 완만하긴 하겠지만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어쨌든
경기에 대한 기대값이 좀 있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냈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건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26일에 발표를 하는데 예상은 매출이 76억 달러 정도, 주당 순이익은 1달러 11센트 정도 보는데 최근에 약간 애널리스트들이 좀 하향해서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이제 매출은 뭐 76억 달러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EPS는 84센트. 물론 이제 이전보다는 좋아지는 거긴 한데 예상보다는 조금 하향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덜 나올지도 몰라.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요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고점 대비 낙폭을 보면 마이크론 자체가 이미 42%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37% 빠졌고 삼성전자도 거의 3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TSMC, 엔비디아에 비해서 그러니까 DM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낙폭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딱 나오면서 이거 반영 걱정 많이 했는데 얘들 가이던스 제시하는 거 봐서는 좀 오버했구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전이 나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최근에 나온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실적은 되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좀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 증시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니까 주후반의 어떤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지금 수급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삼성전자 매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틀밖에 이번 주에 거래되지 지난주에 거래되지 않았는데 1조 2천억이 매도로 잡혔거든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매도의 중심은 사실상 매도한 금액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매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린 건데 제가 뭐 2019년 이후에 주요 하락 사이클 하나의 어떤 하락 사이클이 전개될 때마다 주가 낙폭을 쭉 끌어들였는데 저 때마다 나오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30%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후에서는 주가가 어쨌든 다시 빠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제법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큰 사이클로 보면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큰 사이클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근데 그 사이에 급반등 나오고 다시 빠지고 큰 상승 나오고 빠지고 요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걸 본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의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죠. 패턴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해석에 따라서 이 기록을 깨고 더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근처에서 이제 돌릴 수도 있는 거라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7월 초까지는 삼성전자만 11조 3천억을 샀거든요. 저 구간까지는 뭐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사이마다 이제 매도하는 구간이 있긴 했죠. 근데 이제 곧바로 다 매수로 뒤집으면서 세게 매수했는데 지금 7월 초반 이후에 매도한 금액이 8조 5천억. 그러니까 사들인 기간하고 매도한 기간하고 비교해놓고 보면 확실히 이제 매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스토리가 루머도 되게 많고요.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모론적인 거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되게 싸게 살라고 일부러 때리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삼성전자가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이제 마이크론한테도 경쟁력이 밀릴 수도 있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예전같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등 있는데 지분율이 2%나 감소를 했다라는 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패턴상 보면 이 정도 빠지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렇다고 지금 터무니없이 나쁘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좀 누군가 봤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요 흐름을 이번 주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변화의 조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같이 팔던 하이닉스는 최근 사거래 중에서 반반으로 돌아섰거든요. 반 팔고 반 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사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만 증시를 그렇게 팔았었거든요. 근데 대만 팔았다라는 거는 TSMC 팔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대만은 거의 뭐 상장사에 태반이 반도체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만을 팔았다라는 건 반도체를 팔았다라는 건데 근데 지난주 보면 매수로 바뀌었어요. 보시면 한국만 매도입니다. 한국만. 근데 이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끊는 거라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대만을 매수로 돌렸다. 그러면 일단 매도 정점 지나간 건가? 아니면 이제는 이제 팔다 삼성전자만 남긴 건가? 하여튼 요런 어떤 여러 가지 조짐이 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홀짝홀짝으로 갖는 거, 그다음에 대만 매도를 좀 약화시킨 거. 근데 이번 주에 뭐 다시 하이닉스도 마저 팔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조짐이 좀 있어서 요 변화가 실제로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되게 중요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4거래일 그러니까 4거래일 중에서 3거래일이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것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면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상승 종목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날짜가 언제냐? ADR 과매도 딱 내려갔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ADR은 75 밑에를 과매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저때 이제 코스닥이 과매도권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내려가니까 이제부터 급반등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드린 게 아니었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실제로 돌렸거든요. 전날짜부터, 과매도권에서부터.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들 5일 중에서 4일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4일 중에서 3일을 매수 들어오면서 코스닥 수급도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대금이 형편없어요. 거래대금이 지금 6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코스닥이 활성화되려면 거래대금이 최소 8조 원, 9조 원, 10조 원 요렇게 왔다 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적은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는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딥다가고, 다음에 중성주는 상승 종목이 많긴 한데 결국에는 뭐 0.2%, 0.5% 이렇게밖에 못 올라가는 장이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대금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되면서 8조 원대 이상까지 좀 회복시켜주면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코스닥 완전히 이제 불장으로 바뀌는 그런 게가 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가는 종목 몇 개가 이제 하드캐리하고 그 외에는 그냥 약간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라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비율은 좋아졌어요. 예, 7일 중에서 6일 올랐으니까 비율 자체는 되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자, 근데 두 가지의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증시는 어떤 특성이냐면 9월 만기 다음 주, 그러니까 9월이 원래 고전하는 달이잖아요. 특히 이제 9월 만기 끝난 그 다음 주에 최근 20년 동안 보면 5번 오르고 15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기 다음 주에 좀 고전하는 경향이다. 근데 물론 이번에 그 패턴이 하나 무너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주에 원래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만기 주간에 좋았잖아요. 이번에 원래는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기존 기록의 절반은 깨지긴 했는데, 어쨌든 패턴상으로는 좀 만기 다음 주에 약한 징크스가 있는데 이걸 극복을 할 거냐. 다음에 코스닥은 최근에 4월 이후에 보면 3주 연속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2주까지가 한계였고 4월 이후에는 3주 연속,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는 한 번도 3주 연속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코스닥이 지난주 처음으로 7월 2주차 이후 처음으로 5주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돌아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대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구도가 나오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 연준 인사들 입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에서 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그렇지만 가이던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겨울 어쩌고 하는 증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불식시켜 주느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분율을 무려 2%나 줄였거든요. 이 삼성전자 유통 주식이 그렇게 많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이 아니라서 2%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고점 대비 3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정도에서 저점이 나오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돌아서느냐. 그 다음에 코스닥이 3주 연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요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모건 스탠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겨울 온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토막 목표 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뉴스 같죠? 2021년 8월 뉴스예요. 네, 8월.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쟤들은 겨울 타령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날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날짜도 보면 딱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차이게 9월 10일 왔다 갔다 그때 저 보고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웃기는 게 뭐냐면, 반도체 겨울이라고 얘기해놓고 반성문을 씁니다. 생각보다 안 춥다고. 그게 이제 언제였냐면 그해 11월 23일.
예,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갑자기 그 직전에 저 반토막을 냈을 때 직전까지 또 반도체 좋다고 했다가 겨울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생각보다 안 춥다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보고서 나오고 이제 주가가 이제 후유증 그 주에 폭락했다가 반등 나왔다 한 번 더 빠지고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랠리. 예, 하이닉스가 한 9만 원에서부터 13만 원 정도까지 단계가 거의 50% 정도 올라가 버리는 그런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심이 되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이상한 게 주말에 또 ASML이나 뭐 중국의 반도체 인텔 뭐 이런 데 또 다 때렸어요. 또 이제 팔라고요. 전 세계 다 일주하면서, 세계 일주하면서 반도체 다 팔라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행 매매한 거 지금 조사받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모건 스탠리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예, 그냥 믿을 필요 없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저기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어느 순간 이걸 갖다가 이제 뒤집게 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반도체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는 저런 전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좀 오해 안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